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지만 그 심각성은 일반적인 감기 이상인 우울증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일시적인 상태를 넘어 우리의 정신과 신체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실체를 이해하고 필요한 치료를 주저없이 받아야 하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지만 정작 자신이 우울증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90% 이상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 초기 증상을 느껴도 병원 방문을 망설이거나 심지어는 주변에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조차 주저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이미 발생한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만성적인 고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진으로서도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상태를 넘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 식욕 부진 또는 과다, 만성적인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그리고 심각하게는 자살 생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의 우울증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오늘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 우울증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를 정확히 풀고 가장 최신의 치료법부터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전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귀중한 정보들을 매우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우울증이라는 질병을 바로 보고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뇌 기능의 생화학적 불균형, 특히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이나 불균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같은 심리적 충격,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 그리고 만성질환이나 약물, 부작용 등 신체적 요인까지 매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지속적인 슬픔, 공허감 또는 불안감이 2주 이상 지속됩니다. 이전에 즐거움을 느끼던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며 이는 무기력감으로 이어집니다. 수면 패턴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불면증으로 밤새 뒤척이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잠을 자는 과수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욕도 현저히 감소하거나 반대로 폭식으로 이어져 체중 변화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만성적인 통증, 소화, 불량,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에너지가 현저히 감소하여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무기력해집니다.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겨 집중력이 저하되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며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자책감, 무가치감, 그리고 반복적인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로 지속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 치료라고 하면 약물 치료만을 먼저 떠올리시곤 합니다. 물론 약물 치료는 우울증의 핵심적인 치료법 중 하나이며 뇌의 생화학적 불균형을 조절하여 증상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최신 치료 경향은 약물 치료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과 비약물 치료를 상호 보완적으로 병행하는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울증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은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열의 항우울제입니다. 이들은 뇌내 시냅스에서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임으로써 우울감과 불안,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렉사프로에스 시탈로프람 옥살산염 등이 있으며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SNRI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계열의 약물들도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이들은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도 억제하여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합니다. DULOXATIN이둘록세틴은
VENLAFAXINI벨라팍신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혈압 상승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특히 신체 증상이나 만성 통증을 동반하는 우울증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많은 환자들에게 처방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작용 기전을 가진 항우울제들이 환자의 개별적인 증상, 동반 질환, 그리고 과거 약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IRTAGAPIN이 미르타자피는 수면 개선 효과가 뛰어나 불면증을 동반한 우울증 환자에게 유용하며 AGOMELATIN이아고멜라틴은 멜라토닌 수용체를 자극하여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체중 증가나 성기능 부작용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BUPROPION 부프로피온은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에너지 부족, 동기 저하 등의 증상에 효과적이며 성기능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VORTIOXETIN이보티옥세틴은 세로토닌 조절과 조절 작용을 동시에 함으로써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망상,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는 심각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항정신병 약물을 항우울제와 병용하기도 하며 급성 불안이나 심한 불면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단기적으로 함께 처방하여 환자의 고통을 빠르게 경감시키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약물 치료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 스스로 용량을 조절하거나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 시에는 몇 가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든 약물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항우울제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복용 초기에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와 같은 위장 증상, 손떨림, 두통, 어지러움, 입마름, 그리고 체중 변화, 성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사는 부작용의 정도와 심각성에 따라 약물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용량을 조절하거나 혹은 다른 부작용 완화제를 처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항우울제 복용 초기에는 일부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 환자에게서 일시적으로 자살 충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뇌의 신경회로가 약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충동을 느끼거나 주변 사람이 증상이 악화되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우울증이나 소아청소년의 우울증은 더욱 섬세하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임산부의 경우 약물 복용이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우울증이 치료되지 않았을 때 산모와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협력하여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도 성인과는 다른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문과 진단 하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약물 치료는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재발을 방지하며 약물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우울증 관리의 핵심적인 축을 이룹니다. 다양한 비약물 치료법들이 환자의 상태와 선호도에 맞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TMS 경두계 자기 자극술은 비침습적인 뇌 자극 치료법입니다. 두개골을 통해 특정 주파수의 자기장 자극을 뇌의 특정 부위, 특히 우울증과 관련된 전두엽 피질에 전달하여 신경세포의 활성도를 조절합니다. 통증이 거의 없고 비교적 안전하며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 최소 10회에서 15회 이상의 치료 세션이 필요하며 꾸준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둘째, 광선요법은 주로 계절성 우울증에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특수 제작된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밝은 빛을 매일 일정 시간 동안 쬐어줌으로써 뇌내 세로토닌 합성량을 늘리고 생체 리듬을 조절하여 우울 증상을 완화합니다. 특히 가을과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우울감이 심해지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인지행동치료 CBT는 우울증 치료에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효과가 입증된 심리치료 기법 중 하나입니다. CBT는 우울증 환자가 흔히 가지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 패턴 인지과 비합리적인 행동을 인지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도록 돕습니다. 생각과 감정, 행동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감정 조절 능력을 개선합니다. 대인관계 치료 IPT와 함께 우울증의 주요 선택지로 강력히 권장됩니다. 이 외에도 변증법적 행동 치료 DBT, 수용 전념 치료 ACT, 행동 활성화,
치료BA 등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들이 환자의 필요에 맞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최근에는 혁신적인 디지털 치료제 디저털 세럼 UTX, DTX가 우울증 치료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로 스마트폰 앱이나 웹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에게 인지, 행동 치료 등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 치료를 위한 필로우Rx나 우울증 치료를 위한 B-ACT와 같은 앱들은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특히 젊은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수능도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명상과 마음챙김 치료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우울감에 대한 반응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비약물 치료법들은 약물 치료와 병행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어 더욱 강력한 치료 효과를 발휘합니다. 약물은 뇌의 화학적 불균형을 조절하여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우리의 생각 패턴, 행동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비약물 치료를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습관의 개선은 우울증 관리 및 예방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꾸준한 운동은 우울증 치료에 있어 약물만큼이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엔도르핀과 같은 기분 조절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며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부터 요가, 수영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활동을 즐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독서, 악기 연주 등 어떤 활동이든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우울증의 주요 유발 요인 중 하나이므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우울증 극복에 있어 강력한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합니다. 친구, 가족, 동료들과 자신의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것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의 짐을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울증 환자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로는 일반적인 치료법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특수 상황의 우울증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전문적이고 맞춤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치료 저항성 우울증은 2가지 이상의 항우울제를 적절한 용량과 기간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개선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물 병용 요법, 증강 요법 항우울제 외에 다른 계열의 약물 추가, 그리고 디프 TMS 신부, 경두계 자기 자극술화 같은 보다 강력한 뇌 자극 치료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디프 TMS는 기존 TMS보다 더 깊은 뇌 영역까지 자기장을 전달할 수 있어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들에게 희망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노인 우울증은 신체적 질환, 인지 기능 저하,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층과는 다른 증상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때로는 치매와 혼동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체 질환 동반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약물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며 인지 재활 치료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임산부 우울증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에 발생하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약물 치료의 이점과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긴밀히 협력하여 치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심리치료, 광선요법 등 비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넷째, 소아 및 청소년 우울증은 성인 우울증과는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짜증, 분노, 학교 부적응, 신체 증상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언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가족치료나 놀이치료 등 아동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결코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 부족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질병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90% 이상 호전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깨고 우울증을 다른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편견 없이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울증 증상이 의심되거나 주변에서 그러한 징후를 발견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혹은 주변 사람이 우울증 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나 가까운 상담센터 등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 그리고 동료들의 따뜻한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는 우울증 환자가 질병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들의 공감과 격려가 환자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라는 오늘의 주제처럼 우울증을 겪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며 필요한 모든 사람이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우울증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는 데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